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학습에 기반한 추천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최강 5위팀이고, 저희의 팀원들은 최재희, 김국민, 오창환, 이은성, 이휘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여러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 그 성과나 활용하는 정도를 보면은 왼쪽에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개인화 상품 추천 시스템인 AI 텀즈를 사용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는 사용자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화된 드라마 배경을 활용해 이를 통해 클릭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에서 보면 아마존의 주문의 3분의 1, 넷플릭스 뷰의 4분의 3이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났고, 또한 추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온라인의 정보가 너무 방대해지면서 추천 시스템이 중요하게 되었고, 비즈니스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기술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하이브리드 필터링이 있습니다. 이런 추천 시스템들의 현재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용자나 아이템의 범위가 커지면서 학습이 어려워지고,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이런 현재 나와 있는 추천 시스템이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모델, 현재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델들에서는 당장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의 피드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추천의 과정을 고정된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보기에 다이나믹하게 조금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유저 취향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강학습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강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학습은 라벨이 없이 에이전트가 특정 상태에서 정책을 따라 행동을 취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통해 학습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순차적 행동 결정 문제가 있을 때, 어, 각각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환경은 무엇이냐면 에이전트가 행동에 따른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주는 공간인데, 에이전트는 이제 상태에 따라 어떤 행동을 판단을 내리는 주체를 말하고, 상태는 이제 에이전트가 맞닥뜨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행동은 이제 에이전트가 취하는 행동, 보상은 이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고 이제 그 환경에서 이제 받는 보상을 말하고요. 정책은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상태에 따라서 행동할 때 그거를 어떻게 행동할지를 판단하는 규칙을 말하고, Q밸류 함수는 이제 상태에서 행동 A를 했을 때 에이전트가 했을 때의 그 가치를 판단하는 함수입니다. 강학습을 추천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인지 좀 설명드리면, 강학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에서 향후 기대되는 보상값이 최대가 되도록 선택하는 정책을 찾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강학습에서 하는 에이전트를 학습을 하는 과정, 에이전트와 이 환경이 이런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제 유저하고 추천 시스템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으로 보고, 어, 이를 통해서 추천 어, 추천 시스템 좀 더 보상값이 최대가 되게 행동하는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추천했을 때 당장의 보상이 아닌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값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돼서
단기간 내의 보상이 아닌 조금 긴 기간에 누적 보상값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요. 학습 과정에서 스테이트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유저의 취향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서 이를 반영해 추천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천 시스템 강학습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환경을 이제 추천을 받는 유저, 에이전트를 추천해주는 가상의 에이전트, 추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상태는 이제 책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저가 책을 봤던 그런 상태를 말하고, 행동은 이제 추천 시스템이 추천해주는 책 리스트들을 말하고 그 중에서 어떤 책 중 하나겠죠. 그리고 보상은 추천한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유저가 내리는 유저 레이팅을 보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저희는 아마존 리뷰 데이터를 썼는데요. 아마존 리뷰 데이터란 아마존닷컴에 있는 북 섹션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북 섹션에서 그 책에 대한 레이팅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 기간은 199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유저는 총 1,500명, 아이템은 290만 개 정도 되고, 레이팅된 수는 5,100만 개 정도 됩니다. 오른쪽에 저희가 익스플로레이션 노드에서 했던 그 무비렌즈 데이터와의 좀 비교를 통해서 조금 얼마나 좀 큰지를 조금 비교해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EDA를 해봤는데요. 모든 레이팅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4.5점, 즉 긍정적인 평가가 엄청 많이 많았습니다. 약 84%로 많았고요. 그리고 유저와 아이템이 레이팅한 유저와 레이팅된 아이템 모두가 극소수가 엄청 많이 한 롱테일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었고, 다음과 같이 그 레이팅한 길이와 그 수가 반비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팅한 개수를 20개 이하를 제외하게 된 이유는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전처리 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한 유저가 동일한 아이템을 여러 번 레이팅한 것을 중복 처리해 이를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이를 보고 학습을 하는데 어, 어, 많이 레이팅을 다르게 주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에이전트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중복 처리를 해서 이걸 제거를 했고요. 유의미한 아이템만 취급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의 히스토리가 10개 미만인 것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유저가 평가한 아이템 개수를 기준으로 20개 이하는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위해서는 적당한 길의 히스토리가 구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는 유저와 아이템을 인베딩을 할 거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와 아이템 아이디를 인티저로 0부터 시작하는 인티저로 변환을 했습니다. 모델링 부분은 이휘준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예, 잘 들립니다. 질문을 채팅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몰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진님 잘 들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우팀 이휘준이라고 하고요. 모델링 파트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표를 할 내용이 많은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간 관계상 되게 압축된 설명이라는 걸 미리 양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존의 아이템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엠베딩을 시켜야 해서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방법 중에 하나인 alternating least square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저 매트릭스와 이제 아이템 매트릭스를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를 이제 학습시키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시키는 이런 ALS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기존에 유저가 사실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레이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저가 사실 레이팅을 안 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다른 아이템 그리고 유저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 조금 유출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거기서 크로스 발리데이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서 RMSE 값을 0.574를 얻어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습을 실험했을 때 팩터는 1000, 그러니까 그 레이텐트 팩터의 수, 그러니까 차원을 결정하는 그 팩터는 100으로 설정을 했고요. 레귤러라이제이션은 0.01,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은 15로 설정을 해서 이제 ALS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이제 엠베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학습 이제 학습에서 이제 사용했던 모델은 액터 크리틱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폴리시 네트워크랑 이제 Q 밸류 네트워크라는 그런 네트워크 모델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모델들의 이제 장점들을 결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개인인 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액터, 그러니까 행위자라는 파트에서 이제 스테이트를 받으면 이제 액션을 결정을 지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겐에서 제너레이터랑 비슷한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크리틱에서는 그 액션, 그 네가 행동을 얼마나 잘했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다이어그램은 이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결국 요 액터라는 이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이제 액션을 뽑아내게 됩니다. 액션이 항상 액션이 바보 같은 액션을 할 수도 있고 잘하는 액션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밸류 펑션, 그러니까 그 밸류 네트워크 크리틱에서 이제 TD 에러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액터의 액션을 이제 평가를 해주게 되는데요. TD 에러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타겟으로 하는 저희 값이랑, 그러니까 네가 이 값을 했으면 좋겠어와 그 액터가 예상을 했던, 그러니까 나는 이 액션을 이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뽑아낼래 라고 하는 이 두 놈들의 차이를 TD 에러라고 하는데, 그 TD 에러를 통해서 이제 크리틱에서는 액션을 이제 평가하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모델에서는 사실상 이 인바이러먼트에서 바로 스테이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스테이트 리프레젠테이션 모듈이라는 모듈을 하나 걸치게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구조는 이렇게 논문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이 사실 액터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테이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모듈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이 모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 스테이트 리프레젠테이션 모듈이라는 거는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아키텍처가 제한됐지만, 저희는 그 중에 스테이트 리프레젠테이션 모듈, DRR 이제 average라는 모듈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유저 히스토리가 적을 때 이제 그 에이전트가 그 히스토리가 적은 애들에 대해서 과적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과적합을 방지하고자 이제 average 모듈을 이제 그 제시를 했었는데, 이 스테이트 리프레젠테이션 모듈은 이제 유저 아이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유저 엠베딩, 아니 아이템 엠베딩들의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 그러니까 요 풀링 레이어에서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그 결과값으로 이제 그 결과값으로 에버리지를 웨이티드 에버리지 계산을 하고, 이제 요 인터랙션 벡터라는 거를 이제 또 계산을 하게 되는데, 유저 임베딩이랑 이제 그 에버리지 된 아이템 임베딩이랑 이제 곱해져서 인터랙션 벡터라는 것을 아웃풋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유저와 아이템의 상관관계라고 이제 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서도 이해하듯이 그런 벡터를 이제 뽑아내게 되는데요. 그 이제 결국 총 유저 엠베딩과 그 인터랙션
벡터와 아이템 엠베딩을 컨캣을 해서 결국 이 액터의 이제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스테이트는 하나는 이제 크리틱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to value 펑션과 이제 하이퍼 탄젠트, 저희는 쓰진 않았지만 이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서 액션을 뽑아내게 되는데, 아까 이게 조금 엄밀히 말하자면 그 추천된 아이템이 아니고 추천된 아이템을 결정할 랭킹 펑션이 됩니다. 이 랭킹 펑션은 결국 아이템 스페이스에 있는 그 아이템 인베딩과 곱해져서 이제 결국 최종적인 이제 추천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 엠베딩과 그 액션이 곱해진 그 놈을 스코어라고 부르는데, 그 스코어가 높은 애들 이제 위주로 하나 둘씩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틱 파트에서는 이제 그 스테이트 리프레젠테이션 모듈의 아웃풋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그 네트워크에서 Q 밸류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Q 밸류가 높은 방향으로 학습이 되도록 이제 크리틱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DPG라는 개념이 들어간, DDPG라는 거는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라는 말의 약자이고요. 이게 추천 시스템은 액션 스페이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는 액션 스페이스가 적은데, 저희가 쓰는 추천 시스템은 액션 스페이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존 딥큐 러닝에서는 액션 스페이스를 적절히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액터 크리틱이라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이런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이것의 주요 특징은 이제 experience replay buffer라고 이제 그 스테이트와 액션, 그 보상,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 지어주죠. 그 한 세트가 버퍼에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학습이 될 때 그 버퍼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계속 샘플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시켜주는데요. 그리고 그 소프트 타겟 업데이트라고 이제 타겟 네트워크라는 걸 설정을 해주는데, 그 타겟 네트워크와 저희가 예상하는, 그러니까 학습을 진행하는 그 네트워크의 사이에서 이제 차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 차가 조금씩 좀 부드럽게 업데이트 된다는 말에서 이제 소프트 타겟 업데이트, 이게 주요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학습에서도 오버피팅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는 액션을 다른 걸 해봐라 라고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노이즈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OU 노이즈라는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퍼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퍼라는 거는 이제 experienced 그 리플레이 버퍼, 이제 버퍼에서 아이템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원래는 그 아이템을 뽑아낼 때 좀 의미 있는 아이템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 TD 에러, 이제 TD 에러에 따라서 이 중요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막상 아무런 이런 샘플들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이제 계속 뽑아냄으로써 이제 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유저 아이템 랭킹 히스토리, 유저 엠베딩, 그리고 아이템 엠베딩 등 이제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에 대한 관한 정보를 이제 가져오면, 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템에 따른 리워드를 계산하고 스테이트를 바꿔준다. 그리고 이제 유저의 그 취향 변화라는 거는, 만약에 추천한 아이템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그 스테이트에 있던 제일 오래된 아이템을 지워버리고 그 추천된 아이템을 가장 마지막 스테이트로 집어넣는다. 그거를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아이템 중, 그 유저 내에서 긍정적인 아이템 중 제일 마지막까지 추천을 완료했으면 리셋을 시켜서 이제 다른 유저를 변경해서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이제 플로우 차트로 이제 그려봤는데, 결국 스테이트 리프레젠테이션 아웃풋에서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제 액터에서 이제 그 액션을 도출을 하면 이제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제 가장 높은 아이템들을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4보다 큰 점수,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수라면 그 중에서도 이제 추천된 아이템이 최근 5개 안에, 그러니까 특정 이제 타임 스탬프 기준으로 그 다음 5개 안에 들어간다면 저희는 리워드를 받고 스테이트를 바로 변경하는. 근데 받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자릿수에 따라서 이제 5자리 중에
네가 어떤 자리에 이제 추천을 알맞게 했냐에 따라서 로그 스케일링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이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변경을 하고요. 만약에 요 안에 5개 안에 안 들어가지만 추천을 잘했다라고 하면 그냥 리워드만 받고 스테이트를 안 넘어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평가. 고객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정리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네. 긍정적이지 않다면 음의 이제 보상을 받고 이제 그런 합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테스트 매트릭은 이제 프레시전과 NDCG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결과부터는 이제 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해당된 시간이 거의 지나고 있어서 정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습 결과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최대한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리워드 설정을 달리하면서 학습을 진행해 보았는데 총 3가지 방향으로 리워드를 설정했고 3가지 경우에서 모두 이게 리워드가 원래는 높은 지점에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수렴을 못하고 리워드가 이제 진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더 큰 문제가 이 리워드의 패턴이 이제 일정 주기를 두고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유 노이즈를 적용해서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유도해 보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도 결과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학습 결과를 얻지 못해서 데이터셋의 크기를 줄여서 일단 학습을 진행해서 그때는 학습이 잘 되는지 보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을 때는 학습이 잘 되고 저희가 좀 원했던 방향으로 추천을 하는 것을 보였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유저의 성향과 이를 참고해서 모델이 어떻게 추천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유저가 그 어린이와 양육에 관한 카테고리의 아이템들을 이제 높게 레이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저희가 타임스탬프 순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청소년 카테고리의 레이팅을 높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 이 유저가 이제 아이를 양육 중이고 이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이 레이팅 선호하는 카테고리가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모델이 스테이트로 사용한 것은 이제 어린이와 양육 카테고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해준 카테고리를 보면은 사진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양육, 청소년 등을 잘 예측해서 추천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천 시스템의 강화학습을 적용해본 결과와 한계 및 가능성을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데이터가 지나치게 크고 레이팅이 4.5점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터레이션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없었고 또 리워드 설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크기가 만약 작다면 많은 이터레이션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었고 이 경우에는 리워드가 보시는 것처럼 높은 상태에서 수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DCG나 프레시전 탑K 같은 평가 지표에서도 의미 있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희의 이제 내부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모두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생소했기 때문에 강화학습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공부하고 액터 크리틱 모델, 오유 노이즈, PER 같은 것들을 직접 구현하고 실험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했던 성능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 다양한 파라미터와 리워드 설정으로 학습시켜 볼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었고 이 메타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뭐 계획과 팀 구성 및 역할들은 패스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강화학습을 다루진 않았었는데 스스로 학습하셔가지고 스스로 강화학습하셨네요. 예, 그래서 좋은 결과를
죄송합니다. 하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 네. 버실 분들이 강학습 관심만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네, 혹시 짧게 시간은 좀 많이 지났는데 짧게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진표님이 채팅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채팅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람의 성향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채팅으로 답변해 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고요.